경자년이 시작된 지 그새 같은데 벌써 1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년민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7번째 맞이하는 소통 한마당인데요. 오늘 이 행사는 주제가 내가 군수라면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분이 내가 군수가 되면, 내가 군수라면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또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속에 있는 마음을 끌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소통 한마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끝나고 보니까 몇 사람만 발언을 하고 무슨 말인가 또 하려고 왔다가 분위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통 한마당을 통해서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다른 방식으로 오늘은 토론하는 내내 중간에 테이블에 계시는 퍼실리테이터 진행자분들이 중간에 한 분씩 계신데요. 그분들이 다 정리하고 토론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이 새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이 또 의견 내주시는 걸 잘 수렴하고 또 우리 분의 의회에서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우리 의원님들 4분, 5분, 본의회에서 4분 와 계시네요. 서은참 부의장님, 윤순호 의원님, 박재민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 4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경기도의회에서 이종인 의원님과 전승희 의원님 같이 와 계십니다. 두 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전반적으로 진행해 주실 박승수 대표님과 변혜정 이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들을 각 부서에서 전부 기록해서 다시 결과물까지 피드백 해드릴 공직자 여러분들이 와 있는데요. 신준복 기획예산 담당관, 또 이대규 소통원력 담당관, 또 이선희 총무행정 담당관, 또 과장님, 팀장님들 다 와 계십니다. 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12만 국민의 성원을 받아 2018년 7월에 출범한 민선 7기의 지난 1년 7개월간 걸어온 길과 2020년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안으로는 1,500여 공직자와 함께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밖으로는 국회, 정부 부처, 경기도 등과 협업하여 분야별 네트워킹에 주력하며 성장의 길을 닦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가 전방위적 네트워킹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럼 군정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미래 비전 세븐스 양평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6대 부분별 목표와 5대 핵심 가치인 공정, 행복, 상생, 소통, 청정을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7,3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복지 예산이 가장 많으며 각 분야별로 고르게
예산을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군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22.2%가 증가한 11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전국 77개 군단위 지자체 중 인구 증가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 대외적으로 양평군이 받은 수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 대통령상을 수상 등 94개 부문에서 502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10대 분야 성과입니다. 오늘을 변화시키는 국민의힘을 동력으로 2019년 양평은 성장의 길을 열었습니다. 10대 분야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분야 성과입니다. 민선 7기 군정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정기조와 정부 정책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비전 세븐스 양평을 군정 나침판으로 삼아 양평군의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분야 성과입니다. 지역 자금의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도입한 카드화폐 양평 통보가 85억 원 이상 발행되었으며 경기도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혁신적 도시의 촉격을 통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새로운 미래로 이끄는 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6대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참여의 공정도시 분야입니다. 민관 제안심사, 국민디자인단, 국민생각함 운영, 군수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 플랫폼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민간협체에 비해 소통과 상생의 민간협력 체계 구축 등 국민과 함께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의 도약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적극 행정 추진, 공정계약 시스템 운영, 종합적 성과 관리를 통해 내적 쇄신을 완성하고 부실 경영과 문제로 전속이 불가능한 양평공사 조직 변경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답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풍요롭고 활력 있는 스마트 도시 분야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도로 조명 원격 제어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공공 와이파이 등 스마트 도시 기술을 접목하고 있으며 교통비 지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다양한 국민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복택시 등 교통복지 정책을 통해 더 편리한 양평을 구현하겠습니다. 튼튼한 지역경제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건실한 일자리 경제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미래농업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기 좋고 쾌적한 관광도시 분야입니다. 중첩 규제의 반대급부로 온전히 보존된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람의 공존을 통해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폭설, 폭우, 폭염, 화재, 지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재재난 대응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와 국민안전 보호 설계로 전국 최고의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이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꿈과 희망을 약속하는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찾아오는 교육도시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평형 혁신지구 정착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어린이집 운영, 학교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 공간 지원 확충 등을 통해 교육 혁신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제 열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복지 도시 분야입니다. 든든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국민 중심 양평형 복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양평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이지만 버려졌던 구둔역과 폐철도를 철도 역사박물관, 추억영화 공작소, 지평막걸리 카페, 음악인 뮤직센터 등을 결합한 아트스테이션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이제 청매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샘플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처음엔 용두 1위에 진행되고 있고요.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 광역철도망에 우리 지평, 단월, 청운, 홍천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인데요. 인근 강원도와 MOU 체결할 때 아마 지역의 어르신들 몇 분은 아마 경기도지사실에 가서 같이 아마 동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실제 양평군의 입장은 용문에서 용문산으로 갔다가 단월 청운으로 가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홍천군과 또 국토부와 같이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쨌든 좀 우리 청운도 강원도로 이어지는 그 철도망이 꼭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저도 그 길에 어떻든 국가 철도망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평구는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대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전문대학 하나 없는데요. 제가 경기도지사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용문 연수리에 있는 영어마을 아시죠? 영어마을이 웬만한 대학만큼 규모가 잘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크고 거기 들어가면 외국에 온 것 같고 거기 들어가면 어디 대학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숙박시설도 다 돼 있고 그럼 이걸 우리가 좀 쓰겠습니다. 이거를 아이고 경기도 재산인데 그걸 어떻게 넘겨줘요? 아니 우리 건데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 이거 뜯어갈 것도 아니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쓸 수 있게 됐고요. 이제 한국 사이버대학교, 경희대학교 사이버대학교와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를 양평 캠퍼스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희대학교 나온 거하고 똑같고요. 지금은 어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SYK 졸업했다고 누가 이렇게 이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전철 타고 용문만 오면 용문역에서 영어마을까지 버스로 저희가 이동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강의를 듣고 자격증도 따고 대학원은 여길 졸업했다고 해서 본인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들어가고 싶으면 또 대학원 들어가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해외에 있는 대학도 이곳을 졸업하면 똑같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홍보 좀 하셔서요. 부모님 모시면서 큰 돈 안 들이고 대학교 졸업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는 작년 12월, 11월에 진행이 돼서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입학생이 몇 명이죠? 10명. 또 민선 7기가 여기 원장님도 계시는데, 민선 7기가 교육 예산을 대폭 늘었어요. 사실은 올해 한 내년은 더 늘 굴러옵니다.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려고 교육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 막아야 돼요. 굳이 서울로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전략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함께 그렇게 해서 정말 따뜻한 동행을 통해서 12만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또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때쯤에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군수라면 또 우리 진행을 해 주실 박승수 대표님과 변혜정 이사님께 진행을 할 텐데요.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같으면 여기서 멈췄죠. 이렇게 보고받고 간단하게 건의사항 듣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시간 바쁘게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이왕이면 청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발전 방안, 정책으로 활용할 만한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래서 그걸 정책에 반영해보자 이런 군수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여러분이 만약에 양평군의 군수라면 우리 청운면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 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7번째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 비교해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운면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거의 저보다 연배가 아래 같으신데요. 예, 그리고 여성분들도 오늘은 많이 오셨네요. 예. 아무쪼록 여러분 저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시라고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청운면에 대한 그 진단을 여러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그 유인물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이면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운면에 대해서 여러분 전화도 받고 또 문자도 받고 해서 답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청운면에 사시면서 느끼는 생활 만족도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것이 매우 좋다, 매우 좋다가 32%, 58%, 그리고 좋다가 18%, 합해서 여러분 76% 정도가 생활 만족도가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20% 있었고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2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매우 나쁘다 이 응답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70% 정도 높게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청운면의 자랑거리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역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좋다. 이것이 우리 청운면의 자랑거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의견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이 돈독하다라고 하는 자랑거리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 혹은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마 양평군 전체 12개 읍면이 다 비슷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행, 마을버스, 자전거 등 교통의 불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답해 주셨고요. 자, 청운면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미래상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응답은 깨끗한 자연과 산책로 그리고 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로서의 미래상을 꿈꾼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로 했던 자연환경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청운면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 30, 40분간 논의해야 될 주제인데요.
청운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답변이 다양하지요. 가장 많은 답변은 1번, 2번입니다. 규제 완화, 그리고 특화 관광지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쪽의 정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같은 그 취지요. 도로 확장과 전철 연장을 통한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쪽의 의견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4번입니다. 생활용수 확충과 상하수도 시설 정비. 여러분 설문조사 할 때도 가장 의견의 빈도가 높았던 것이 상하수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부분의 개선 또는 확충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토론은 설문조사와 다르게 설문조사는 아마 여러분 갑자기 전화 받거나 또는 문자를 받았을 때 좀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답변을 해주셨을 텐데요. 오늘은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토론 주제는 이겁니다. 아까 양평 우리 군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군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라면 우리 청운면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 토론을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도 한번 보시고 인사도 한번 나누시고 우리 크게 한번 파이팅 하면서 우리 토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이제부터 여러분 시간입니다. 자, 우리 청운면 하면 여러분 파이팅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청운면 파이팅!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앞뒤가 한데 면장상이 있잖아요. 학교는 면장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어린이집은 면장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 식당이나 뭐 너무 편하잖아. 시설이 너무 박스를 통해서 인성으로 갈 수 있고 인성으로 갈 수 있고 또 땅을 있는데 생각하게 이걸로 와서 그게 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옛날에 인상 고양이 고양이 걸로 가는 문제는 차가지 도로인이 우리가 15가구야. 제가 추정인데 여기다가 시대장에 치매 현장이 있었어요. 행방불명돼서 양반이 다음날 분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밤새도 TV로 보는 사람이 있고 같이 공동생활을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영문항의 생활을 좀 입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시설을 특별히 뭐 좋은 시설을 하는 게 근데 거기서 저는 만천수를 해마다 이뤘어요. 근데 농가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기술이 없으니까. 끝까지는 못 내려와.
아니 얘네가 아 근데 간판을 정비를 하는데 여기 다 망가졌다. 이게 어디에요? 둥들이? 둥들이? 근데 자, 놀이가 마무리된 테이블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역시 상하수도에 관한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20개 의견이 나왔고요. 더욱 교통이 더 많네요.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22개,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 개발한다든지 일자리 양성, 서울 도시와 자매결혼 맺는 이런 것들의 의견도 이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체계 정비에 대한 것도 11개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105개의 의견 중에 이런 정도의 분포 의견이 나왔는데, 이 중에 주요 의견 5개만 한번 저희들이 같이 논의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견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05개 의견 중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의견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 지금 내주신 의견이에요. 보면 교통에 관한 것, 우리 7번 테이블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테이블. 행복 공동체라는 공동주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땅은 우리가 될 테니 건물은 군에서 좀 지어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자, 네, 맞습니다. 삼성일이 노인의 사무장 박세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마을에서 이걸 구상했던 그 이유는 조금 아까 17년도에 89세 되신 분이 실종이 됐었어요. 그래서 군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드론으로 찾기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마을에 이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같이 의논을 했던 게 바로 이 계획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땅은 있는데 아마 한 150평 정도를 지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한 4평 정도의 원룸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그러니까 향후회라는 게 있는데 그 자녀분들이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운영비는 1인당 그 자녀분들께서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내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 간호조무사 저희들이 전부 다 2년 동안에 5명, 2명, 1명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경로당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가르칩니다. 군의 지원 안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 군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각자 투자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2일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예. 우리 삼성 2일 사무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땅도 마련되어 있고 운영도 자체적으로 할 수 예,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건물만 좀 지어달라. 예. 지금 군수님이 안 계셔서 큰일이네요. 지금 경로당이 뭐 1개, 2개, 2개 있고 어떤 데는 뭐 많이 있고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에 가시면은 보통 한 뭐 10배분, 대여섯 분 계신데도 경로당을 다 지어줍니다. 저희는 노인회가 70명입니다. 회원이. 예. 그 다음에 특별회원 60세 이상까지 해가지고 80분입니다. 그 중에서 80세 되신 이상 분들이 28명입니다. 그게 40%를 차지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또 독거노인이 15분입니다. 예. 그 매일 아침마다 점검을 해요. 저희가. 예. 저희 사무장의 입장에서 안 나오시면 우리가 10시까지 출근입니다. 예. 10시까지 안 나오시면 전화해드려야 되고 그럼 병원 가셨다 그러고 이러죠. 예. 근데 만약에 행복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그런 번거로움이 없고 그다음에 금방 아파도 우리 마을 사람 왜 요양원을 안 가시는 줄 아십니까? 요양원은요 남한테 내 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요 우선 어른들이요. 근데 마을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은 옆에 있던 몇십 년 동안 저 집 며느리 저 집 딸 이런 사람들이 내 몸을 관리해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내 고향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선생님 혹시 건축비는 좀 뽑아 보셨어요? 예, 뽑았습니다. 얼마나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예. 예. 한 6억. 150평 지어서 네. 400만 원씩 잡아가지고 6억 정도면은 네. 부대 시설까지 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6억 원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영혼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민형,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2번 테이블에 아마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청운면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다. 청운면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가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가정 교육에 관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분인가요? 2번 테이블? 예. 네, 용산리 오용화입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가 거의 폐교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초면이 물론 이제 경제가 안 좋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그러는데 그나마 이제 학생 수백 명 있는 게 전부 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우리나라에 우리 학길이 단일민족으로 사는 아들이 용문이나 단어나 전학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체계를 좀 바꿔주면 좋겠고요. 다문화에 맞는 교육 아니면 또 우리 전통에 맞는 교육을 바꿔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를 명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기숙청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명문이 되면은 도시에 있는 아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명문 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도 선생님이 내주셨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또 다른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테이블입니다. 비룡리에 반딧불이가 있는데 청운면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잘 보존 활성화하여 관광 코스를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의견인지 제가 군수라면 반딧불이가 많이 사는 마을에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네, 3번 테이블. 가연리 총무입니다. 이정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귀촌에 계신 분도 계신데 한 20여 년 전에 모 군수님이 반딧불이 개똥벌레 헌삽이 뛰어오르는 동네 돈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 그때 반딧불이 못 봤습니다. 제가 여기 3년 되는 지가 여기 태어났지만은 우리 동네 가연리에 보니까 작년에는 2마리, 올해 12마리를 봤습니다. 6배 늘어났냐. 근데 6배라고 어떤 객관적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다른 동네도 보니까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주 반딧불이 축제 말고 그냥 반딧불이를 서식해서 테마공을 만들어서 일부 손님을 모시는 동네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청운면이 양평군에서도 가장 오지고 또 양평군 자체가 여러 가지 규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발전도 안 되고 젊은이들이 떠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다 느끼는 정부 국가에서 나눠 먹는 식으로 하다가는 그리스처럼 우리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찾아오는 인위적 것보다는 반딧불이가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복지 예산을 나눠주는 복지 예산이랑 생산적 복지로 가서 여기 아까 과장님인데 과장님들이 어떤 모니터링 단을 만들어서 그 동네 가서 친환경 또 어떤 유기농 이런 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면은 거기 바로 테마 공원이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우리 영원이라고 만드셨는데 홍천까지 가는 철도도 자동차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 친환경 또 환경, 생태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 아까 군수님 10년
청년사를 제가 이루어보고 있는데 네 번째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문화리저 도시 체류형 관광도시. 그래서 이런 체류형 관광도시에도 꼭그 적합 맞아 들어갔으면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 꼭 예산 복지 예산을 생산적 복지로 준비된 동네다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시는 것도 아마 예, 반딧불이 서식지를 만들면 친환경 사업이 되면서 관광 유치도 하게 되고 지역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아마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룬, 사리, 맨 꼭대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쪽은 오폐수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고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 오폐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보충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5번 테이블입니다. 네. 네, 가론사리 김영산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공무원분한테도 이 질문을 한번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애들이 집에 오는데 가장 많이 애들이 있죠. 아이들입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저 젊은 사람들 올 때 가장 많이 사오는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이요? 생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희 그 가론사리에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다른 병명으로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폐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유하는 건 좀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들은 보고서에 다 담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 위에 보면 투표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견 내주신 거 조금 아까 우리 의견 빈도표 봤죠? 그거 그대로 여기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운면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8개 중에 골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였고, 세 번째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네 번째는 상하수도를 개선하고, 8가지 의견으로 여러분의 105개 의견을 유목화해 봤습니다. 이 중에 우리 청운면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2가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번과 5번이다 그러면은 2번 누르고 5번 누르고 밑에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2개 누르시면 돼요. 7, 8하고 K, 1, 2 하고 3, 4. 청운면 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과가 좋을 것, 이 효과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투표하시는 겁니다. OK 누르셔야 돼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 무엇이냐? 비슷한 게 2개가 나왔죠. 똑같이 나왔네요.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다. 또 하나는 상하수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 2가지를 개선하는 것이 청운면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다.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 방안도 여러분들이 효과에 있어서 높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8가지를 놓고 투표 기준을 달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 또는 가장 시급하게 하면 좋을 것에 대해서 2가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이 나왔습니다. 8가지 문항은 똑같아요. 1번 지역경제 활성화, 2번 교통환경, 3번 교육환경. 이 8가지 중에 우리 청운면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2가지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투표하시면서 선생님이 지금 질문했던 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투표에서 공감 투표라고 하는데 우리 참가 주민들이 어디에도 관심이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그 지표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다면
이 군에서도 정책을 만들 때 그걸 우선 고려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상하수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효과에서는 교통과 상하수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죠? 시급한 것도 여러분이 이걸 가장 시급하게 먼저 말씀하셨네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군수님 총평해 주실 텐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의료체계 전개 이것도 여러분들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투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청운면에 살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 편의 시설이 좀 갖춰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우리 청운면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또 2가지를 골라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해당되는 것이 나오면 그 번호를 빨리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을 문화원. 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투표 안 되고요. 자, 마을 문화원에 가는 거, 강연장, 공연장 이런 것들이죠. 공원 산책로,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죠. 청소년 시설, 그 다음에 5번 주차장, 6번 종합체육관. 자, 여러분이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 2가지를 골라서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결과 보고 이제 군수님 마무리 총평 말씀 듣고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을에 가장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 근린시설이네요. 아마 여기에는 병원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는 노인 전용시설, 운동시설이나 여가시설, 학습방. 아까는 이제 노인분들 공동주택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공원 산책로가 이제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하다. 이런 순서로 주셨습니다. 종합체육관, 마을문화원 이런 내용도 다 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여유있게 논의하면 좋을 텐데 정해진 시간 여기까지여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크게 치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나오셔서 마지막 총평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한 분도 자리를 안 뜨시고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내가 군수라면인데요. 오늘 군수라면 뭐부터 하겠다는 의견 다 내셨죠? 오늘 내주신 의견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이 초면에 시급한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분석해서 초면 발전에 꼭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로사리 그 일대가 사실은 물이 대공을 파는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농사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축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가로수 쪽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마을을 전수조사해서 수질 검사를 우선 다 해보고 정말 수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물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반딧불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딧불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병태 군수님이 사실 친환경 농업을 또 먼저 시작을 해서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 CC가 된 지 24년이 됐는데 그 친환경 농업 특구라는 용어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 초대 민선 군수였던 민병태 군수님이 반딧불이 살아있는 곳, 반딧불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정지역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공모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국가 중앙정부가 우리 지역에 이거 할래 안 할래 이 사업 너희가 할래 안 할래가 아니라 이제
지방 정부가 중앙에다 우리가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이건데 이걸 우리가 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돈을 줘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구봉정 위원장님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정말 좋아요.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이 그 반딧불이 사는 곳 그것을 또 체험으로 또 연결시켜서 한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의논해 주시면 다만 얼마라고 우리가 세워서 그 마을이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확인하고 함께 마을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수도 전반적으로 상수도 문제와 교통 문제인데요. 옛날처럼 이제 버스 회사가 노선을 이제 자꾸 노선을 줄입니다. 마을에 가봐야 맨날 뒷차로 오고 어르신이 몇 시에 나오는지 모르고 그래서 각 지역에 토종, 단월, 행복 마을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오지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청운에도 행복마을 버스를 한 대 있어요. 그거는 그 교통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버스가 한 대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한 대를 더 배차하고 그러는 건 안에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이 이제 시작되고 마지막 오늘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안평군으로 보면 2018년도 태풍도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고 2019년도에도 태풍이 왔다가 저희 지역은 다 피해갔습니다. 또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저희 지역을 피해갔는데요. 아마 그것은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라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우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 갔다 온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셔야 돼요. 잠복기가 14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은 접촉을 좀 삼가해 주시고 또 그렇다 그러면 저희 양평 보건소로 얼른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감기 증상이나 보통 기침, 마른 기침 이런 게 오면 진료를 얼른 빨리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TV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30초 이상 씻어야 돼요. 오늘 나오셔서 또 악수를 많이 하셨잖아요. 음식 드시기 전에 꼭 손을 깨끗이 세척하고 드시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마을 대동회라든지 척사대회가 지금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서 더 진행할 건지 다음 주까지 좀 상황을 예의 지켜보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잘 진행해 주신 박승수 대표님, 전혜정 이사님께 또 중간중간에 오늘 토론을 도와주신 퍼슬리테이터 진행자 여러분께도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행복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면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한 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